지은호의 세상이 무너진 건 이지혁이 고백을 거절했던 그날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서 고백을 받은 바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나 너 잡아야겠다. 그 한마디가 지은호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 그녀는 기쁨이 아닌 공포를 먼저 느꼈어요. 몇 달 전 우린 그냥 선후배야. 그 이상은 아니야. 라며 그렇게나 차갑게 선을 그었던 남자 이지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호가 운영하는 카페는 원두향으로 가득 찼지만 정작 매니저인 지은호의 속은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스마트폰 액정에는 이지혁의 메시지가 떠 있었죠. 오늘 저녁에 볼까? 할 말 있어. 그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30살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카페 매니저 일을 병행하며 겨우 자신만의 삶을 단단하게 구축해가던 참이었습니다. 가정이라는 현실적인 꿈을 꾸기 위해 아팠던 짝사랑을 도려내고 소개팅이라도 시작하려던 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지혁은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그 고백이 자신을 향한 절실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기 싫은 소유욕이나 오기는 아닐까,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이 지독한 짝사랑이 결국 자신을 더 비참한 곳으로 끌고 갈 것만 같았죠. 그녀는 수십 번을 망설이다 결국 차가운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좀 바빠요. 다음에 봐요, 선배. 이지혁은 사무실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거절이 지은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그리고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죠. 알았어. 무리하지 말고. 대신 내일은 꼭 보자.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파혼의 아픔을 겪은 후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사업에만 매달렸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살아야겠다고 했잖아요 라는 그 한마디가 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지혁이 절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30년 지기 절친이자 아버지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는 박성재가 바로 그날 저녁 지은호에게 고백할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박성재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금수저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지은호의 해맑고 긍정적인 성격,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강한 책임감에 오래전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박성재는 친구에게 미안하면서도 내심 안도했었죠. 이제 내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성재는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지은호가 인테리어 잡지에서 예쁘다고 스쳐 지나가듯 말했던 줄리엣 로즈 꽃다발까지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죠.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은호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유리문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보자는 걸 거절당하고 결국 참지 못해 이지혁이 직접 카페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은호야, 어제 내 말 진심이야. 나 너 잡아야겠다고 한 거 충동적으로 한 말 아니라고. 이지혁은 조급한 마음에 지은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당황해서 그 손을 뿌리치려 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박성재가 문 밖에서 얼어붙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 이지혁,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지은호. 박성재는 이지혁이 지은호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재에게는 완벽한 우정의 파괴이자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금수저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분노만이 얼굴에 서려 있었죠. 그는 꽃다발을 근처 쓰레기통에 거칠게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사무실이 아닌 아버지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호탕한 상남자 스타일이었지만 전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한 상처가 있어 사랑 노름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의 재혼한 아내 고성희는 이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죠. 고성희는 아름다운 외모 뒤에 엄청난 권력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수성가한 전 남편이 죽고 돈 많은 박진석과 재혼의 신분 상승을 이룬 인물이었죠.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박진석의 막대한 재산을 박성재가 아닌 자신의 친딸 박영나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 회장에게 은근히 박성재를 깎아내렸습니다. 성재가 요즘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애 문제 같은데 저러다 큰일 그르치겠어요. 회장님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네요. 박진석 회장은 불륜이라는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녀석 또 계집애 때문에 정신 팔려 있어? 고성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박성재가 짝사랑하는 상대가 지은호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은호의 배경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 정순이, 그리고 결정적인 약점 지강호. 지은호의 남동생 지강호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욕심은 많지만 노력은 안 하고 공부 잘하는 누나 지은호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그는 최근 인터넷 도박에 빠져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사람을 시켜 지강호에게 은밀히 접근해 급한 불만 꺼주며 그를 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누나 앞길 막기 싫으면 조용히 이 돈 받고 떨어져. 대신 조건이 있어. 바로 그때 박성재가 분노로 이글거리는 얼굴을 한 채 아버지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성재의 눈빛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살기를 감지한 고성희는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이지혁과 박성재가 틀어지는구나. 그녀는 이 싸움이 박성재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입지를 다질 절호의 기회라고 직감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지혁의 집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정년 퇴직한 아버지 이상철과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 김다정은 아들 이지혁이 드디어 비혼주의를 꺾고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거든요. 그 대학 때 알던 후배인데 요즘 좀 만나보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고지식한 아버지 이상철은 당장 지은호를 데려오라고 성화였습니다. 33이다, 아들아. 연애만 할 거냐? 당장 데려와서 인사시켜. 아비가 어떤 여자인지 봐야겠다. 이지혁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는 파혼의 아픔 때문에 다시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벌써 결혼을 압박했죠. 그는 지은호를 좋아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을 여전히 별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내면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은호와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또다시 모든 걸 걸었다가 무너질까봐 두려워. 그리고 이 복잡한 갈등의 한가운데 이지혁의 남동생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후 삶의 의욕을 잃고 지금은 박씨 집안의 딸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고성이가 애지중지 키운 온실 속 화초이자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이었죠. 어느 날 박영라가 자신의 그림 전시회에서 한 비평가에게 재능이 아니라 돈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뒤뜰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말없이 다가가 손수건 대신 자신의 재킷을 벗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림보다 못한 인간도 많습니다. 체육학과를 졸업한 그의 단단한 피지컬과 무심한 듯 던진 위로에 박영란은 처음으로 자신을 과보호하는 엄마 고성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상처 입은 이지환의 눈빛과 세상 물정 모르는 박영란의 순수한 눈빛이 마주쳤죠. 이들의 위태로운 관계는 고성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할 운명이었습니다. 다시 지은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은호는 이 지역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카페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 정순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호야, 큰일 났어. 강호가 사채업자들한테 잡혀갔어. 지강호가 고성이에게 받은 돈으로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혀가게 된 거였죠. 지은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겨우 버티고 있는 엄마 정순이에게는 그 빚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죠. 지은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카페 운영과 인테리어 디자인 일로 모아둔 적금을 깨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사채업자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는 험악한 남자들이 아닌 고성이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 앉아요. 고성이는 차가운 미소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지강호 씨 빚 문제 내가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미 내가 다 갚았거든. 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박성재 본부장 알죠? 난 성재 새어머니예요. 고성이는 지은호의 불안한 눈빛을 즐기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내 아들 성재, 그리고 성재 친구라는 그 이지혁 씨까지. 두 사람 다신 만나지 말아요. 특히 박성재 본부장 앞에서 얼씬거리지 마. 고성이는 박성재가 지은호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원치 않았지만 동시에 박성재가 이런 근본 없는 집안과 엮여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모욕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남동생 지강호의 목숨이 고성이의 손에 달려 있었죠.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왜? 지은호 씨네 집안 형편,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능력 있는 남편 만나 호의호식하다 남편 죽고 식당 일로 연명하는 어머니, 그리고 누나 등골 빼먹는 도각쟁이 동생까지. 이지혁 씨 집안은 알아요? 이지혁 씨 아버지가 며느리감으로 지은호 씨를 마음에 들어 할까? 고성이의 말은 비수처럼 지은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현실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돈 내가 내겠습니다. 목소리가 들린 쪽을 돌아보자 그곳에는 이지혁이 아닌 차갑게 식은 얼굴의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집무실에서 나온 직후 고성이의 수상한 행적을 눈치채고 사람을 붙여 그녀를 뒤쫓았던 것입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경멸하듯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제 사람에게 무슨 짓입니까? 그는 고성이를 그대로 지나쳐 완전히 무너진 표정의 지은호 앞에 섰습니다. 은호 씨, 내가 다 해결할게요. 그리고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이지혁의 고백보다 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 나랑 만납시다. 이지혁이 아니라 나랑. 박성재는 친구에게 사랑을 배신당한 남자의 분노와
동시에 지은호를 이 지옥에서 구하고 싶은 남자의 절박함이 뒤섞인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제대로 된 고백을 하기 위해 작은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목걸이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파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그에게 결혼은 여전히 공포였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사랑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미래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었죠. 내가 정말 은호를 잡을 자격이 있을까? 띵동 마이너스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선배, 미안해요. 나 선배 못 만나겠어요. 이지혁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혁아, 나다. 할 말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만나.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박성재의 목소리는 이지혁이 알던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도움으로 동생 지강호를 무사히 빼냈습니다. 빚은 박성재가 전부 해결해 주었죠.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혜 갚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기회를 달라고 한 겁니다. 이지혁은 당신 책임 못 져요. 녀석은 비혼주의자고 결혼이라는 걸 지독하게 무서워하는 놈입니다. 하지만 난 달라요. 난 은호 씨만 괜찮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거절했던 남자 이지혁,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남자 박성재. 이지혁을 향한 오랜 짝사랑과 박성재가 보여준 현실적인 안정감 사이에서 지은호는 길을 잃었습니다. 한편 이지혁의 여동생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답게 상류층 모임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박성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던 이수빈은 오빠의 친구인 박성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재 오빠, 저 지혁 오빠 동생 이수빈이에요. 기억나요? 이수빈의 등장은 이 복잡한 관계에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의 친할머니 조옥래와 이지혁의 외할아버지 김장수는 사돈지간을 넘어 절친한 친구가 되어 함께 노인복지관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죠. 두 어르신은 각자의 손주인 이지혁과 그리고 김장수 할아버지의 또 다른 외손녀딸 김다정이 아닌 일찍 죽은 아들의 딸과 바로 지은호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젊은이들의 엇갈리는 사랑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이 젊은이들의 사랑이 자신들처럼 후회로 남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한 조력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거절 문자를 받고 그녀가 걱정되어 카페로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카페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호가 자신을 밀어낸 이유가 단순히 어제의 고백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그의 차 앞으로 박성재의 차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성재는 그대로 이지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지혁, 넌 내 친구도 뭣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성재야, 잠깐. 오해야. 오해? 내가 뭘 오해해? 내가 은호 씨 흔드는 거? 아니면 내가 비혼주의자인 거 뻔히 알면서 상처뿐인 고백으로 은호 씨 희망 고문하는 거? 박성재의 주먹이 이지혁의 얼굴로 날아갔습니다. 이지혁은 입술이 터진 채 박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재 너, 은호 씨를 그래 사랑해. 너처럼 무책임하게 흔들고 도망칠 거면 당장 그만둬. 은호 씨,
내가 지킬 거니까. 이지혁은 무너져 내린 우정과 이제 막 시작하려던 사랑 사이에서 처절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는 지은호에 살아야겠다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파혼의 아픔에서 자신을 살게 한 것은 일이었지만 이제 자신을 다시 살게 할 사람은 지은호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혼이라는 자신의 낡은 방패를 걷어낼 용기가 그에게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박성재와 자신을 사랑하지만 지켜줄지 확신이 없는 이지혁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